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 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KBS 양대노조가 공정성, 독립성 보장과 김한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야당 쪽 이사들도 김한영 사장의 해임 재청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한영 사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KBS 갈등 사태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22일 현직 언론인 5,623명이 이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반성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시국선언문에서 막말하는 간부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가는 사장도 막아내지 못했다. 권력이 언론을 손에 쥐고 휘두르려 하는데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 또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요즘 이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언론도 함께 침몰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KBS 내에서 일고 있는 사장 퇴진 운동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이 KBS 갈등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선대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이 KBS 갈등 사태 일단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이 가장 먼저 이 막내 기자들의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었죠. 예, KBS 기자협회가 지난 13일에 김한영 사장의 퇴진과 반성 보도를 요구하면서 이 뉴스 제작 거부를 결의했고 결국 이 뉴스9에서 이 자사의 보도를 반성하는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가 KBS 보도 인사에 개입했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이 KBS 구성원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양대 노조가 이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찬반 투표가 언제 있죠? 네, 이제 KBS 내에는 이제 노조와 새노조 이렇게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자 PD들이 주로 소속돼 있는 이제 새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그러면 한 26일, 7일경에 나올 거예요? 네, 새노조의 찬반 투표는 이제 금요일 오후 7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네. 1시간 동안 집계를 해서 1시간 뒤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일 현직 언론인 5,623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네. 그 뒤에 이 광화문에서 KBS 9시 뉴스 앵커가 네. 1인 시위에 또 나섰죠. 그렇죠. 예, 이 9시 뉴스 앵커가 1인 시위에 대한 보도를 소개하거나 네. 이 전달하다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지금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니까 9시 뉴스 하면 이제 KBS 뉴스의 상징적인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최영철 이제 9시 뉴스 앵커가 오늘 오후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이제 KBS 메인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이제 제작 거부에 동참한 건데요.
이게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창사 이래 처음 있다. 네, 뭐 현재 KBS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최영철 앵커도 이제 기자협회 제작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최영철 앵커를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 이제 폭로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제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최영철 앵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시죠. 물론 걱정이 됩니다. 저희 9시 뉴스를 진행하는 기자 앵커로서 참 되게 안타깝고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KBS의 지금 불편한 진실들이 다 폭로가 된 상황에서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저희는 보다 신뢰받는 뉴스,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 현재 이제 9시 뉴스는 최영철 앵커가 안 나오고 이제 이현주 앵커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영철 앵커뿐만 아니라 이제 13명의 뉴스 프로그램 앵커와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제 제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시 뉴스는 겨우 20분만 겨우 방송이 되고 있고 굉장히 파행적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뉴스 프로그램들은 뭐 결방되거나 5분만 이렇게 방송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KBS 뉴스가 이렇게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자 기자들이 네. 이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해야 할 이 기자들이 네. 사실은 자기 일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엄청난 그 결단과 이런 것이 네. 필요했을 것인데 네. 이렇게 제작업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가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사고 초기에 진도에 내려갔었는데요. 네. 그 이제 언론들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언론 시청자 가족들이 언론들을 네. 상대로 비판을 그래서- 하면서 막 취재도 못하게 하고 막 네,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 취재도 거부를 하고요. 네. 쉽게 말해서 그 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레기. 네, 뭐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인데요. 합친 말이죠. 특히나 이제 공영방송인 KBS가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KBS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나 정부의 구조 작업은 이렇게 부각을 하는데 네. 반면에 유가족들의 목소리, 뭐 정부의 초동 대응이나 구조 작업이 좀 미흡하다, 좀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를 잘 다루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제 결국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7일이죠. KBS 1에서 3년차 기자들이 이제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뒤로 갖가지 파문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KBS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뭐 최근에 뭐 KBS 구성원들이 쓰는 글들, 내부 네. 게시판에 쓰는 글이라든가 기고문들 또 인터뷰 내용 보면은 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네. 이 KBS가 이 공정성이나 네. 정확성을 잃어서 네. 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 뭐 음. 개 XX라는 욕도 많이 듣고 네, 그렇죠. 예 이랬다고 하는데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안산에 계셨던 네. 이 실종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네. 밤에 네. 그렇죠 밤에 KBS 앞에까지 항의 방문을 또 갔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저는 야 설마 이분들께서 그 슬픔과 아픔도 추스르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 계신 분들이 KBS까지 항의 방문을 가셨을 수 있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날 밤에 이제 KBS 앞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참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유가족들이 KBS 앞에 이제 항의 방문하러 간 거는요. 네. 뭐 KBS 보도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숫자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의 숫자보다 적다. 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 KBS에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이제 기로한영 사장을 좀 만나서 좀 사과를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해라. 좀 이런 요구를 좀 하려고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로한영 사장이나 김시곤 보도국장이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그 이제 희생된 자식들의 영정을 가지고 이제
KBS 앞에 갔는데 그렇죠. 네, 기라영 사장이나 이제 간부들이 그러니까 김시곤 보도국장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유가족들이 그 새벽에 예. 추운데 벌벌 떨면서 이제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네, 영정을 안고. 네, 네, 참 그 장면도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네. 그제서야 기란영 사장이 이제 사과를 하러 청와대에 갔었죠.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기란영 사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터져 나왔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김시곤 국장이 사퇴하면서 이제 기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KBS 사태가 좀 더 커진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청와대가 보도 개입했다 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KBS 조직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작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 갔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네. 기라영 사장이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가서야 네.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충분히 그때 우리도 예상을 다 했었죠. 뭐 아, 추측은 청와대가 했었죠. 네. 지시를 했구나. 네. 지시를 했는데 김시곤 전 국장의 사퇴까지도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고 기라영 사장이 얘기했다고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란영 사장이 김시곤 이제 국장을 만나서 이제 대통령 뜻이니 물러나라. 네. 이게 어긋나면 나도 이제 잘못될 수 있다. 뭐 그러죠.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 그 KBS 기자들의 자괴감이 컸다고 합니다. 네. 왜 그 유가족들이 왔을 때 바로 나와서 이 사과하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가 지시해서야 네. 사과를 했느냐 이런 자괴감이 컸다고 하는데 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자들만 나선 게 아니고 네. KBS 구성원 전체가 지금 기란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기란영 사장은 이제 KBS PD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사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은 이제 PD 출신 사장인데 네. 그 보도본부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시곤 전 국장도 그렇게 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KBS 내에서 이제 기자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문제는 기란영 사장이 이제 KBS PD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미 KBS PD 협회는 기란영 사장을 제명했고요. 이번에 제명. 네네. 예. 그리고 PD 협회는 이제 내일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루 동안 제작 거부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나 PD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경영, 기술 직군 직원들도 이제 기란영 사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 본사 이제 팀장급 간부 308명 중에 이제 57%인 178명이 이제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네네. 이제 기란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KBS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KBS 사내에 팽배해 있는 거겠죠. 청취자 중에서는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KBS에는 양대 노조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또 그 기자들만의 문제냐 또 아니냐 뭐 이렇게 나눠지고 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KBS에는 이제 기자 직군들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러니까 기자 직군, PD 직군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렇게 경영, 기술 직군 직원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존의 그 구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기술직, 경영직 이쪽 분들께서 네.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신중한 그 신중하다고 해야 아무래도 되나요? 지금 언론의 독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 그렇죠. 그분들은 편이죠. 예 명확하게 이제 어떤 근무 조건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조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네. 이 기자와 PD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노조는 네. 사실 이제 공정성, 독립성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사내에서 노력을 해왔던 건데 네. 자 지금 이 사태는 이 기자 PD뿐만 아니라 이 경영 기술 직군 직원들까지도 네. 이 KBS가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 네.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가면 네. 그래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자, 현대식 기자와 함께 지금 KBS 갈등 사태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KBS 노조와 새노조가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뭐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진 않습니다. 네. 뭐 예상이 되어지고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원래 KBS는 단일 노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자와 PD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새 노조를 만든 건데요. 이게 2008년 8월의 일인데 이렇게 노조가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양대 노조의 총파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KBS 이제 본부 새 노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하루 동안 이미 절반에 가까운 노조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투표율이 하더라고요. 높네요, 지금. 네, 아주 높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저번에 기란영 사장 신임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임 투표 결과 나왔었죠. 네, 이미 97.9%에 해당하는 1,081명이 이제 기란영 사장 불신임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뭐 여기에 따르면 이제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영 기술 직군 위주로 구성된 KBS 노조 역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찬반 투표를 하는데요. 네, 이 역시도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담이긴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투표 네. 그리고 소수의 의견 네.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네. 이 97.9%에 들어가지 않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명의 신임을 밝힌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뜻일지 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KBS 내에서 사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자,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기란영 사장은 왜 버티는 겁니까? 이 정도면 사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어쨌든 창사 이래 이렇게 그 KBS 구성원들이 사장 사퇴 한 목소리를 낸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도본부에 뭐 부장, 팀장, 앵커까지 다 이제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다른 직군들도 다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란영 사장은 이제 정면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기란영 사장은 이제 19일, 21일 이제 기자협회 총회, 기자 간담회 또 이제 사내 특별 담화 이렇게 세 차례나 나와서 그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담화가 유행입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의해서 네. 이어서 네. 기란영 사장의 담화까지. 네, 많은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한 폭로는 사실이 아니다,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양대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불법 파업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직을 걸고 그 누구보다 엄중하게 사규와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그리고 자파 노조의 방송장을 맡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버티기 작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이 워낙 엄청나고 큰 내용이라 네. 예, 청와대가 보도 그리고 인사까지 다 개입했다라는 엄청난 얘기라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인정할 거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아니다라고 일단 발을 뺄 걸로 봤는데 네, 여기서 또 만약 사퇴를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또 쉽게 사퇴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좌파로를 끌고 들어왔어요. 네. 예, 색깔론이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공정성,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옵니다. 네. 그 사장의 인식이 이게 현실의 인식이 좀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자, 기란영 사장이 버티는 그 또 뒷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기란영 사장이 사퇴를 하려면 네.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에 오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결국 청와대가 오케이 해야 음. 기란영 사장도 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그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 청와대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사퇴를 이 상황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를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만약 사퇴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근데 청와대도 기란영 사장이 사퇴를 뭐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청와대의 결단이 참 네. KBS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청와대가 결정한다.
네. 좀 이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근데 뭐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정현주 사장 사례도 있듯이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정현주 사장이 강제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정권이 그러니까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의 사장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왔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당시 정현주 전 사장의 많은 진실들을 말씀하셨죠. 네. 그 당시 벌어졌던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이 정권의 이 방송 장악 시나리오. 네. 정말 그것이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노조가 이제 그 당시 김인규 KBS 사장이었죠. 그렇죠. 상제로 파업을 했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김인규 사장은 버텼고요. 네, 그런 결과로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방송계의 그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제 취재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KBS나 MBC 여러 이제 이 언론의 문제 네. 중에서 이제 이 KBS, MBC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의 이 뿌리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었다. 그러니까 그 네.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다.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쉽게 정상화되지 못할 거다. 네. 이것이 한 10년은 갈 거다. 네. 이렇게 또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제가 봤을 때가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어쨌든 그 내부 구성원들이 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에 나서면서 이제 뭐 사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을 이제 그 약간 정치 편향적인 이제 자기 쪽에 말 잘 듣는 예. 네, 사람들을 간부로 앉혔고 반대로 이제 뭐 공영 방송을 외치고 이제 이런 이제 기자들은 좀 밖으로 쫓아내는 예. 이런 모형새를 판직으로 보내고. 보였기 예.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쉽게 좀 타파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KBS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가장 또 의아한 게 뭐였냐면 사실은 또 그런 거였습니다. 그 KBS도 그렇고 MBC도 그랬지만 그 중간에 그 간부급들, 네. 보도 책임자들 그렇죠. 들이 내놓는 막말들 네.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도 기자지만 황당했어요. 네, 그렇죠. 적어도 이 보도 책임자들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발언들을 할 수 있을까? 음. 예? 음. 그러니까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의 간부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방송 장악의 후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시곤 이제 보도국장이 사퇴한 다음에 이제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이제 백운기 이제 네네. 보도국장인데요.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백운기 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김인규 사장이 취임할 때 네네. 선글라스를 끼고 김인규 사장을 호위했던 사람입니다. 그 김인규 사장에 대한 저항이 네. 구성원들 저항이 많을 때 네, 네. 예, 네. 호위했던 그 선글라스 아주 인상적인 네, 그래서 사내에서는 선글라스 백이라고 그렇죠. 불리는데 네. 그래서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다음날 바로 또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간부를 계속 맡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KBS 구성원들도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규란영 사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인적 청산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네, 것 이런 같습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KBS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기란영 사장이 왜 사퇴를 하지 않는가? 네. 그거에 이어서 자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 네. MBC는 조용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MBC가 조용한 이유는 MBC는 그러면 세월호 보도를 잘했는가? 어떻습니까? 네, 그 MBC 보도도 KBS만큼이나 또는 KBS 이상의 지금 많은 문제점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뭐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최대 오보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학생 전원 구조. 네네 예. 그 보도인데요. 이제 그게 MBC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좀 받은 자료인데요. 네. 이제 11시 1분입니다. MBC가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이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문자를 이제 발송하기 전에 이제 내부 소문을 듣고 성급하게 속보를 보도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방송사들이 속속 이제 그런 보도를 해서 이게 사상 최대 이제 오보로
기록되게 됐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기자들에게 그 단원고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전에 이미 MBC가 먼저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게 단원고 내부 소문을 듣고 소문만 듣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확인하거나 또는 그 중앙대책본부에 확인하면 방송에 MBC에 나왔다 뭐 또 YTN에 나왔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네. 그 양반들은 또 그렇게 또 확인을 네. 하고. 그러니까 소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언론사에 의해서 방송사에 의해서 방송사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네. 이렇게 돼버린 네, 거죠. 엄청난 혼선을 끼친 거죠. 네. 뭐 어떤 분은 뭐 MBC가 일보를 오보를 그렇게 먼저 낸 게 뭐 그 잘못이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죠. 네, 그 첫 그렇습니다. 보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이뿐만이 또 아닙니다. 네, 그 이제 MBC 노조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네, 그 지상파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들을 좀 살펴본 모양입니다. 네. 네, 이 방송 3사 중에 정부 비판 보도가 가장 적었던 곳이 MBC라고 하더라고요.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MBC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정부 비판 보도가 23건에 불과했다. 예. 네,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KBS에서는 시원하다고, 아주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반성문도 나오고요. 네. 네, KBS가 68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MBC는 이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다른 곳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했더라고요. 네. 자, 이게 수치로만 보자면 네, 그 MBC는 벌써 그 어떤 뭐 파업을 하던 네. 뭐 반성문을 쓰던 이런 것들 벌써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지난번에 MBC 기자들이 사과 성명을 하나 내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MBC 기자들도 이제 사과 성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이제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 MBC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책임자가 이제 박상우 전국부장인데요. 네. 네, 박상우 전국부장의 논평 보도가 좀 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7일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네, 이 날은 공교롭게도 KBS에서는 막내 기자들이 반성문을 낸 그날인데요. 네. 근데 이제 박상우 부장은 뉴스 데스크에서 이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의 조급증 때문에 이제 민간 잠수사가 숨졌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처럼 왜 이렇게 그 뭐 정부를 이제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7년 입사한 30기 이하 기자 121명이 이제 국민에게 사죄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더라고요. 네. KBS는 이제 그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 이후에 결국에는 반성하는 보도를 9시 뉴스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MBC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전에 안광한 MBC 사장은 이제 MBC보다 잘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었죠. MBC 보도가 잘 되고 있다 네. 자화자찬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97년도 입사한 30기 이하 기자들, 그러니까는 네. 좀 후배급 기자들 121명이 뭔가 성명서를 내고 했길래 네. 야 MBC에서도 뭔가 이제 반성의 그런 네, 흐름이 좀 맞습니다. 만들어지겠구나 했는데 거기까지 끝이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끝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네. 왜 MBC 안에서는 KBS처럼 공정방송과 객관적 보도를 위한 네. 몸부림이 없었을 것인가? 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조용한가? 네. 그래서 혹시 MBC에는 KBS에 있었던 네. 김시군 전 보도국장의 폭로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여러 명의 MBC 기자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게 이게 언론에서 유례가 없는 폭로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 최대 언론사이자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이제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 개입을 조목조목 폭로를 한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KBS 기자들도 이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을 가만히 겁니다. 있으면 더 이상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폭로가 있었는데 네. KBS 조용하다. 네. 정말 이상하죠.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측에 가까운 이제 보도본부의 부장 팀장들도 보직에 사퇴를 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 건데요. 근데 이제 MBC에서는 이제 그런 폭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자들이 움직이기가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MBC 기자는 이제 MBC에서도 한 그런 폭로가 있었다면 기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 이해가 되지만은 네.
그러나 일단 폭로가 있어서 KBS는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힘있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객관적 통계나 이런 자료 봐도 MBC가 뭔가 보도가 문제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MBC 기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2012년에 MBC 노조가 170일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오래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MBC 기자들에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박수도 보내고 홍음도 그럼요.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싸우는구나.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에 이제 MBC가 침묵하고 있고 조용하고 있고 MBC 기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MBC 기자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2012년 파업 이후에 이제 투쟁 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파업을 벌였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엄청난 탄압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6명의 기자들이 해고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KBS에서도 KBS 노조 새 노조에서도 파업을 벌였는데 그때 해고된 기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MBC에서는 6명의 기자가 해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파업 이후에 여러 징계를 받은 직원만 160여 명에 달합니다. 그랬군요. 네. 특히나 이제 보복 인사가 횡행을 그렇죠. 했는데요. 보복 인사죠, 다들. 네, 그래서 이런 보복 인사는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 이제 MBC의 공정성을 외친 기자들, 이런 기자들은 아예 기사를 쓰지 못하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시용 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파업 대체 기자로 지금까지 뽑은 인원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을 외쳤던 기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기사를 쓰지 못하고 반면에 이제 그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대체 기자들이 이제 그 보도본부에 많이 나온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의 MBC 기자들은 2012년 파업 전에 기자들과는 좀 성분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10명 이상의 데스크급 경력 기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MBC에서는 부장, 팀장 등 데스크급 기자들도 이번에 이제 보직에 사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MBC에서는 이런 선배 기자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배 기자들의 반성문에 대해서 호응할 이제 선배 기자들이 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국면에서 일어나서 뭐 한 대는 때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네. 이게 지금의 MBC 기자들의 그 상황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대는 때릴 수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 네, 뭐 보복 인사나 징계나 그렇죠. 뭐 이런 그게 것들이겠죠. 기자들을 못 네. 움직이게 하고 있군요. 네, 그래도 뭐 적지 않은 기자들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향후 대응 방안을 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라고 하는 일이 물론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기자라고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정의와 진실을 파헤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정이 안에서 네.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MBC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네. 지금은 아직은 조용하지만 네, 뭔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은 뭐 파업 뭔가 좀 움직여서 제작 거부를 하더라도 일단 제작을 할 수 있는 사람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네. 뭘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결국 정의와 진실은 승리하기 때문에 MBC 기자들도 네, 뭔가 그 뜻 있는 기자들이 조만간 국민들에게 네, 정말 제대로 된 MBC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겠는가 네, 기대해 봅니다. KBS 길환영 사장의 사퇴 압박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번에 KBS의 길환영 사장이 만일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사장은 국회 검증을 받게 되죠.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텐데요. 네. 아마 그 이제 청와대에서 또 다시 이제 정권 편향적이고 이제 말 잘 듣는 사장을 앉히려고 할 경우에는 뭐 야당의 좀 반발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넘어가지는 못할 네.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이 사장이 문제가 있다, 반발이 좀 심하다, 시끄럽다. 네.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같은 유형의 사장으로
교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또 모르죠. 또 뭐 어떻게 또 청와대에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됐기 때문에 KBS가 정말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름에 걸맞은 네. 방송사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를 주신 후에 내선 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5월 넷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선대식 기자 수고했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